고대부터 현대까지 왕좌는 영광인가 저주인가? 조선의 여명, 영웅 이성계에게 드리운 피의 그림자. 야망의 칼날 이방원, 이상을 찢는 정도전과 충돌하다. 밤의 궁궐은 피로 물들고 형제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왕좌를 향한 집념, 어린 왕자들의 운명은 잔혹했다. 문종 승하 후 어린 단종의 어깨 위로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계유 정난, 충신들은 피 흘리며 왕실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피로 얼룩진 왕좌, 세조는 비극의 저주를 짊어졌다. 개혁을 꿈꾼 광해군, 외로운 왕의 운명은 고립이었다. 반정의 칼날, 광해군을 향한 피의 혁명이 시작되다. 권력의 정점에서 반복되는 비극, 끝나지 않는 저주인가? 피로 얼룩진 왕좌의 진실. 지금 역사의 심연을 파헤쳐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 속 수많은 왕들이 절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그들은 탐욕의 정점에 도달했을까요? 혹은 비극적 운명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왕조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던 피 묻은 왕좌의 저주를 추적할 것입니다. 이 저주는 왕들의 숙명이었을까요? 왕위를 둘러싼 잔혹한 암투, 피를 나눈 형제마저 칼을 겨누게 만든 비극적 서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록은 때로 침묵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명징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왕들조차 보이지 않는 운명의 거대한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뇌는 인간적인 숙명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감히 거스를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왕실 비극의 숨겨진 면모와 전략적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그들의 눈물과 비명은 역사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권력은 허상이었을까요? 왕좌는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자들의 어깨는 늘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누가 헤아릴까요? 형제 간의 칼날, 부모와 자식 간의 비극적 대립,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수놓은 위대한 민족의 영광과 상처가 왕들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영상미와 치밀한 고증으로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왕들의 삶을 재현할 것입니다. 숨막히는 서사가 펼쳐집니다. 왕위 계승의 잔혹한 비밀,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피의 저주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할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힙니다. 절대 권력이 가져다주는 허상과 함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좌절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는 중요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경랑 속에서 피의 저주에 맞선 왕들의 치열한 투쟁을 따라갈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에도 울림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마주할 것입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가 품었던 미스터리와 인간 군상의 드라마를 함께 목격합시다. 잊지 못할 여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력한 왕들이 어떻게 저주에 맞서 싸웠는지 그들의 용기와 좌절을 심도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고려의 500년 역사가 저물고 새로운 천년 왕조 조선이 건국되던 그 웅장한 여명 속에서 이미 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뿌리부터 비극적인 숙명이 싹트고 있었죠.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영웅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새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 왕업은 곧 잔혹한 권력 투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정복자의 피는 왕좌를 향한 맹렬한 야망과 뒤섞여 초기 조선 왕실을 광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역사가 기록한 잔혹한 진실입니다. 건국 공신들의 이상과 현실 정치의 냉혹한 논리는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역학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피로 물든 왕실의 뿌리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조선 왕조의 숨겨진 비극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처절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부패를 타파하고 민심을 얻어 새로운 왕조를 열었지만 후계자 문제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정통성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뛰어난 무력과 비범한 정치적 수완으로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어린 막내에게 향했습니다. 정도전,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재상 또한 왕권 강화를 경계하며 재상 중심의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이방원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립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두 거인의 충돌은 결국 끔찍한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개국 7년 만에 발발한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추적합니다. 1398년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이는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그날 밤 개경은 비명과 피로 물들었습니다. 왕자, 이방석, 이방권 등 태조의 아들들 또한 살해당하는 참혹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혈육의 정마저 끊어버린 이 냉혹한 결정은 왕좌를 향한 이방원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 잔혹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충격과 비탄에 잠겨 결국 왕위를 내려놓고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피의 대가로 왕좌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의 형인 정종이 잠시 왕위에 올랐으나 이는 동생의 야망을 위한 잠시의 유예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의 실세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 숙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권 확립을 위한 이방원의 집념은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1400년 이방원은 자신의 또 다른 형인 이방간과의 제2차 왕자의 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위는 더욱 피로 얼룩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또 한 번의 형제 싸움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다시 한번 승리하며 왕좌를 향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태종으로서 조선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피로 점철된 권력 투쟁의 정점 그 자체였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외척과 공신들을 숙청하며 철저하게 왕실의 기반을 다지는 잔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인인 민제 가문까지 멸문지화를 내렸습니다.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자비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은 단순한 왕위 다툼을 넘어 조선 왕조의 통치 이념과 정통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봅니다. 피 묻은 왕좌의 저주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은 왕조의 심장부를 갉아먹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그 독은 뿌리 깊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왕실은 항상 긴장과 음모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실의 평화는 잠시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왕족이 잠재적인 정적이었고 모든 신하가 충신이면서 동시에 야심가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종의 이러한 과감한 숙청이 왕권 강화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불신과 공포를 심었다고 분석합니다. 매우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실제로 태종은 훗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도 혹시 모를 반란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집념은 병적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왕자의 난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조선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으로 나눌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각 인물들은 나름의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결국 피와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왕위 쟁탈전은 단순히 권력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얼룩진 역사는 왕실의 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는 훗날에도 계속될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그들의 동기와 갈등을 재구성합니다. 각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이 얼마나 깊은 파장을 일으켰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권력의 무자비한 속성은 이후 왕실의 모든 결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이방원은 사병 혁파와 중앙군 강화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국가 방위의 필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과정은 피를 요구했고 많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절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의 전략은 냉혹하리만큼 치밀했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숙청은 이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세종대왕의 찬란한 문화 통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뒤편에는 여전히 피 묻은 왕좌의 저주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비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권력은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합니다. 조선 초기의 잔혹한 권력 투쟁은 그 후손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물려주었습니다. 왕실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페이지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편에서 태종 이후 성군 세종의 빛나는 치세 속에서도 어떻게 그 피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새로운 비극을 잉태했는지 파헤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왕조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피 묻은 왕좌의 저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밤, 조선의 5번째 왕,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격동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거친 야망이 끓어오르던 수양대군은 왕실의 불안정한 평화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의 즉위는 섭정 세력의 견고한 장벽 속에서 위태로웠습니다. 강건한 왕권을 갈망하던 수양대군의 눈에 그것은 무력한 나약함으로 비쳤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권력의 굶주린 책사들이 그림자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인물들은 그의 잔혹한 계획을 은밀히 지지하며 동조했습니다. 왕좌를 향한 치밀한 계획은 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를 겨눈 칼날은 단종의 충신들을 제거할 섬뜩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3년 계유년, 피로 물들 끔찍한 날이 도래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밤중에 대궐로 쳐들어가 무자비한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이 그 자리에서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대궐은 충신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충신들의 절규가 답지 않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을 강제로 폐위시키며 왕위를 찬탈하는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피 묻은 용상을 차지한 그는 조선의 7번째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왕관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세조의 사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충신들의 움직임은 그의 분노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은 단종 복위를 꾀했으나 이들의 비장한 계획은 결국 발각되어 처절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조의 철권 통치는 사육신과 그 일족들을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과 관료들이 무고하게 숙청당하며 공포가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혹독한 고문과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 잔인한 숙청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유배되었던 단종은 사약을 받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 없는 어린 왕의 죽음은 세조의 왕좌에 깊은 저주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를 얻은 세조는 깊은 내면의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극심한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가 피부병과 환청에 시달렸다고 전합니다. 스스로 피를 묻힌 손을 보며 그 영혼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자의 업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향한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믿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안정한 왕권을 다지기 위해
세조는 강력한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군사 제도와 법전을 정비하여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직전법을 시행하여 신하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피로 얼룩진 왕좌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과학 기술과 문화 발전에 힘썼으나 백성들에게 그는 여전히 피해 군주였습니다. 그의 업적조차 잔혹한 찬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왕위를 공고히 할수록 그의 내면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고독하게 떨며 그의 눈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말년에는 피부병이 악화되고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왕좌의 저주가 실현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비극적인 죽음들 속에서 세조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왕국은 강성했으나 그 영혼은 끝없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권력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의 원혼이 그의 주변을 맴도는 듯했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잔혹한 전략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강인한 통치자였으나 조카를 살해한 비극의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과연 그의 왕위, 찬탈은 혼란한 조선을 바로잡기 위한 필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야망이 초래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을까요? 이 저주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왕좌가 가져온 심리적 압박과 영적인 무게가 세조를 짓누르는 현실적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잔혹한 행동은 훗날 조선 왕조에 반복될 비극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왕권을 향한 탐욕은 계속해서 피를 부르는 역사의 반복을 만들었습니다. 세조의 시대는 조선 왕조의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왕실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행적은 이후 광해군과 인조 같은 비운의 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 왕좌에 앉은 자들의 숙명적인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한 인간의 어두운 욕망은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그 잔혹하고 슬픈 대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해 왕좌에 앉아 지옥을 경험했던 세조. 그의 고뇌는 조선 왕조의 가장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광해군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꾸며 즉위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 민생 안정은 최우선 과제로 백성의 삶을 직접 살폈습니다. 전란의 폐허 속에서 국력을 회복하려 애썼고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직접 살피며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동법 시행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백성들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려 시도한 혁신적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명분론에 사로잡힌 신료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그의 실리 외교와 개혁에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끊임없는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려 했으나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친형 임해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의 비극적 죽음은 왕실 내에 드리운 피 묻은 저주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닌 위태로운 왕권 강화를 위한 광해군의 깊은 고뇌와 필연적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명과 후금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한 그의 중립 외교 정책은 오늘날 현명한 전략으로 새롭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대부들은 명이 위기에 처하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그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인목대비 패무로는 광해군을 파멸로 이끈 결정적 사건으로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폐륜으로 낙인 찍혀 반정 명분이 됩니다. 서인 세력은 이러한 광해군의 실책을 반정의 결정적 명분으로 삼아 강력한 권력 장악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의 명분과 백성을 위한다는 구호를 내세워 민심을 선동했고 광해군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강력한 비판은 결국 인조 반정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고립된 광해군은 거대한 반대 세력 앞에 무력해졌고 그의 불꽃 같던 개혁 의지는 결국 꺾이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당시 왕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과 피할 수 없었던 다가올 비극적 운명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서인 세력은 거병을 결행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의 피 묻은 칼날은 광해군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능양군 이종은 대북파 핵심 인물 이이첨 등을 제거하며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고자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닌 어지러운 국가 기강과 흩어진 사대부의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반정군은 창의문으로 도성에 진입하여 창덕궁을 습격했고 저항할 힘없던 광해군은 결국 비극적으로 패위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밤 고요했던 궁궐은 피로 물들었으며 또 다른 참혹한 비극의 서막이 전란처럼 격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패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파란만장했던 그의 비운의 통치 시대는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인조 반정은 조선 왕조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격변이었으며 다가올 극심한 혼란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왕권 교체가 아닌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치명적인 전환점으로 분석합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인조는 반정 세력의 맹목적 지지를 기반으로 혼란한 국정을 급히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명분만을 내세운 반정은 깊은 내부 갈등과 새로운 정치적 불안을 잉태하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죠. 인조는 팽배한 반정, 공신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또한 친명배금 정책으로 전환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불러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극심하게 고통받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피 묻은 왕좌의 저주는 광해군을 넘어 인조에게까지 이어져 조선 왕조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피로 물든 왕실의 더욱 잔혹한 암투와 저주받은 왕좌의 처절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인조의 치세가 저물었지만 저주의 그림자는 조선 왕조에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뒤이은 왕들은 격렬한 붕당 정치와 외세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왕실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왕위 계승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종종 의심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얼룩진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효종의 북벌 구상, 이는 훼손된 국권을 회복하려는 한 왕의 필사적인 염원이자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웅대한 포부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견제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청의 막강한 압력 속에서도 은밀히 군사력을 강화하며 잠재적 대결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효종의 정책들은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 했으나 아버지 인조의 비극적 유산은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왕권은 약화되었고 권력을 탐하는 강력한 붕당 세력들은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하며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분열이야말로 어떤 외부의 적보다도 더 치명적인 왕조 생존의 위협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현종은 예속 논쟁이라는 격렬한 정치적 논란에 직면하며 조정은 깊은 분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법 논쟁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제로는 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첨예한 권력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그는 절대적인 왕권을 재확립하려는 강한 의지로 왕위에 오른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숙종은 교묘한 전략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등 잦은 환국은 전국의 판도를 뒤흔들며 수많은 정치적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의 강력한 조치들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했지만 동시에 깊은 증오와 불안정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주는 이제 끊임없는 붕당 정치의 형태로 나타나 조정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국력을 소모시켰습니다. 숙종은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이는 끊임없는 당쟁의 피바람을 불러왔고 결국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시기 왕들은 고뇌했습니다. 권력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국가 통합을 이룰 것인가? 그들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더 큰 비극적 분열로 이어졌고 그 파장은 왕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영조는 수십 년간 이어진 무자비한 당쟁으로 황폐해진 왕국을 물려받아 통치의 중책을 떠맡았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시행하며 정치적 균형과 조화를 위해 끈기 있게 노력했고 마침내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영조의 치세는 놀라운 문화적 번영과 행정개혁의 시대로 기억되며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쟁의 잔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들끓으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의 손자 정조는 강력하고 계몽적인 군주로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왕권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립하여 학문적 통치와 지적 발전을 도모하며 개혁을 위한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정조는 신분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국가를 꿈꿨으나 기득권층의 저항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은 나라를 다시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주는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군주마저 비웃듯이 끝없이 왕조를 위협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각 왕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드리워진 어둠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용기, 전략적 지혜, 그리고 깊은 인간적 고통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조의 생존을 위한 이 끊임없는 전투는 결국 조선 왕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피 묻은 왕좌의 저주는 단순한 왕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왕조 전체를 짓누르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거듭된 비극적 운명은 대대로 이어지는 깊은 불안과 불신의 씨앗을 왕실에 뿌렸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은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왕권의 정통성과 국가 기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치적 안정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신하들 사이의 권력 투쟁은 더욱 격화되어 위협적이었습니다. 왕좌를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암투는 조선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실 내부의 끔찍한 갈등이 결국 외부 세력의 조선 내정 개입을 용이하게 했다고 분석합니다. 백성들 또한 왕실의 끊임없는 비극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는 듯했고 국력은 불필요한 내부 소모전으로 허무하게 낭비되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은 불안정한 왕조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으며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조선은 놀라운 회복력과 함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견고한 유교적 가치관과 탄탄한 관료 시스템이 왕조의 붕괴를 막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왕권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고 신하들의 역할 강화를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통해 조선만의 독특하고 균형 잡힌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피를 보고 비극을 겪었음에도 조선은 500년 넘는 장대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얻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피 묻은 왕좌가 남긴 비극 속에서 왕조는 재건의 길을 끈기 있게 찾아내고 걸어나갔습니다. 왕실의 비극은 국민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놀라운 지혜를 함께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조의 역사를 넘어 고통을 이겨낸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조선을 맴돌았습니다. 왕좌의 저주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끊임없는 혼란과 비극의 빌미를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새겨진 왕들의 비극은 후대 왕들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곧 죽음과 늘 함께하는 슬픈 숙명처럼 국민들에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인식이 왕실 구성원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운명을 저주에서 벗어나려 치열하게 노력하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일부 왕들은 선왕들의 비극을 반면교사 삼아 현명하고 인자한 통치를 펼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굴레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의 슬픈 숙명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깊은 비극적 서사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깊숙이 각인된 잊지 못할 유산이었습니다. 피 묻은 왕좌는 단순히 통치권의 상징을 넘어 조선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 엄중함을 일깨우며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본질,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성을 우리 모두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조선은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굳건히 버텨내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피 묻은 왕좌의 저주조차 넘어서 조선은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한국의 왕들은 피 묻은 왕좌의 저주 아래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그들은 인간적 비극의 가장 깊은 심연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언제나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결합하여 잔혹한 투쟁을 낳았습니다. 역사는 탐욕이 어떻게 한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많은 목숨이 왕좌를 둘러싼 야망의 불길 속에서 재로 변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희생은 역사의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피 흘림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권력의 본질과 통치자의 도덕적 책임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왕들의 투쟁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 구조와 민족 정신을 형성한 거대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이 치열한 권력 게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절대 권력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불행만을 반복하게 하는 비극의 씨앗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피 묻은 왕좌의 저주가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났을지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를 탐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역사적 통찰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계속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과거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